알만한 사람 앞에서 얘기를 했더니, 그런 게 있었어? 하길래 다시 한번 이런 것도 알고 있나 하고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여러분, 지난 4.15 총선 때 매우 특이한 현상이 벌어진 게 있는데, 다시 한번 일깨워드립니다. 전국에 253개 지역구가 있습니다. 서울 종로가 1번입니다.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 출마하셨던 지역이 1번이고, 제주도 서귀포가 253번입니다. 253개 지역구에 우리 여러 개 당이 있지만, 제일 1, 2당, 여당, 야당 해서 이제 국힘당이 있다. 이 당이, 야당의 제1야당인 민주당이 있으면, 그 당이 전국 253개 지역에 모두 후보를 입후보시키고 출마를 시키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유리한 데가 있고 불리한 데가 있기 때문에, 또 아무리 당세가 세다고 해도 모든 곳에 지구당을 전부 다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출마를 시키려고 해도 사람이 그렇게 다 있질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 4.15 총선에서 국힘당도 저기 전라도 어디에 사람들을 다 출마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민주당은 어땠습니까? 네, 다 했어요. 253개 지역구에 전부 다 출마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 사람한테 대구에 나가라, 대구의 모든 지역구에 전부 다 나가는데, 제가 민주당 사람이에요. 대구에 예를 들어 중구에 나가라. 그러면 저는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갑니까? 못 나가요.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돈 때문에 못 나가요. 돈이 많이 들거든요. 돈이 많이 드는데 거기 최소한을 하려고 해도 한 2억은 듭니다. 2억 원을 내고 그걸 다 써야 되는데, 돌아오지도 않는데 그걸 내고 제가 나갈 수가 있나요? 그러면 이제 그걸 설득을 해야 돼요. 가서 해봐.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보상을 해줄 테니까. 근데 그게 되나요? 그래서 대개는 못 나갑니다. 그런데 253개 전부 지역에 모두 출마를 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데, 프로그램 몇 군데에 이빨이 빠지면 그게 이상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프로그램 구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가 빠지지 않게 253개 지역에 전체를 다 출마를 시켜야 합니다. 그게 이상한 것 1번이에요. 그 전에도 그랬느냐? 안 그랬어요. 이번에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지켜보면 돼요. 내년 4월 10일에 어떻게 할 것인지 지켜보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상한 게 있었는데요. 민주당 출마했던 253명의 지역구 후보 전체가 15% 이상을 득표했습니다. 와, 그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대구나 경북 지역은 전부 국힘당이 유리한 지역입니다. 아주 굉장한 텃밭이죠. 근데 거기에서 전라도에서 유리한 힘의 균형을 갖고 있는, 힘의 뿌리를 두고 있는 민주당에서 출마한 사람들 예외 없이 전부 다 15% 이상을 득표했다고요. 그건 대단한 일이에요. 정말 대단한 일이죠. 15%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요. 완전 조작. 네. 근데 왜 15%일까요? 여러분. 선거비용은 안 들려. 선거 비용 기탁금. 얼마나 받죠? 15% 이상이면? 3억 원. 아니, 몇 퍼센트? 100%. 100%.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셔서 하나도 안 놀라시는군요. 100%를 받는 거예요. 그 액수를 혹시 아십니까? 1억 8,200만 원이에요. 1억 8,200만 원이라고.
여러분 1억 8,200만 원을 받는다는 게 뭔지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영원 빵원을 가진 사람이 나와서 내가 한번 선거에 나가봐야지 하고 나가요. 나간 다음에 출마를 한다고 하고 기탁금, 기부금, 후원금을 받습니다. 후원금을 하면 사람들이 막 후원을 해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억 원을 받습니다. 2억 원을 후원금을 받아요. 그러면 제가 빵원이다가 2억 원이 되잖아요. 2억 원이 들어왔어. 갑자기 부자가 돼요. 그래서 돈을 써요. 2억 원을 막. 2억 원을 써요. 그럼 2억 원을 다 쓰니까 빵원이 되죠. 영원. 다시. 그런데 15%를 제가 득표를 해요. 그러면 나라에서 얼마 준다고요? 아까? 1억 8,200만 원을 줘요. 그럼 제가 얼마나 돼요? 1억 8,200만 원의 부자가 돼요. 빵원이다가 1억 8,200만 원의 부자가 된다고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디에서? 253개. 근데 제가 한 군데에 예외가 있었다는 걸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한 군데만 예외였는데요. 경주에서는 14.7%. 거기만 15%가 안 됐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10% 이상을 득표했기 때문에 반 받았어요. 반. 그러니까 9천 몇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니 지난 선거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 그게 부정이 아니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맞습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지난 4.15 선거 총선은 부정선거였습니다. 부정선거의 증거로 그런 희한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거를 아무도 보도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보도하지 않았다고요. 지금 얘기를 해주니까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래요? 그런데 왜 아무도 보도를 안 했죠? 글쎄요. 왜 아무도 보도를 안 했죠? 언론 장악한 그러니까요. 그게 신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하나씩 넘겨야 되는데? 이거 없어요. 이걸 아니면 거기서 넘겨줘야 되나? 저분한테 이거 넘길 게 있을 텐데. 리모컨이 있었어요? 리모컨이 아니고, 예를 들면, 여기 열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거 보시죠. 이제 새로운 유리해진 환경에 대해서 이제 좋은 소식 몇 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어제 일어난 일이에요. 와, 어제 아침 박수 한번. 승리한다. 우리는 승리한다. 어제 아침에 이렇게 있는데 요즘에 페이스북 보시면 알겠지만 신기한 일들이 저한테 일어나서 목사님 세 분 계시지만 새벽 기도를 몇 번 가고 그랬는데 이 고난 주간 아닙니까? 근데 신기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근데 아침에 울려가지고 누가 계시길래 나가봤더니 이렇게 또 법원에서 뭐가 왔어요. 법원에서 온 게 수십 통이 왔었는데 좋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또 받아가지고 봤더니 고등법원에서 뭐가 왔어요. 그래서 뜯어봤더니 와 거기에서 무슨 기각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기각. 이게 뭐야? 봤더니요 민경욱 선관위에서 고등법원에 낸 재정 신청이 기각됐다는 겁니다. 봤더니 여기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지난 대선에서 우리들이 외쳤죠. 함께 사전 투표는 부정의 위험이 있으니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당일 투표를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부정선거를 떠든 건 계속 부정선거를 하지 말라고 부정선거는
철폐돼야 된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얘기한 건 사전투표가 잘못됐다는 얘기였거든요. 그걸 2년 동안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한 게 부정선거 철폐하여 정권교체 이렇게 하자. 부정선거가 또 있으면 정권 교체가 안 되고, 정권 교체가 안 되면 이재명이 당선이 되고, 그러면 부정선거를 밝힐 방법이 없으니, 방법이 없으니, 우리가 부정선거를 이번에 잘 감시해서 정권을 바꾸자. 그래야만 부정선거의 진상이 규명된다. 그래서 정권 교체와 부정선거 진상 규명은 동전의 앞뒷면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권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를 우리가 좀 감시를 하고, 이제 이랬던 건데, 그래서 사전선거를 하지 말라고 그랬었죠. 사전선거를 우리가 감시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중앙선관위에서 덜컥 우리를 고소고발을 한 거예요. 업무를 방해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민경우, 황교안 이런 사람들이, 공병호 이런 사람들이 사전선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사전선거에 잘못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영등포에 가서 영등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영등포 경찰서에서 내가 가서 얘기했어요. 정말 잘 됐다. 날 조사해라. 그래서 36대 63, 36대 63 이런 거 0.39, 다음에 배여 1화, 배춘입 투표지, 여백이 다른 거, 일장기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맞네? 뭐 이러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전투표 하지 말라는 민경욱의 얘기에 일리가 있다. 그 사람이 사전투표 하지 말라는 얘기 틀린 게 아니다. 그래서 송치하지 않겠다. 검찰로 넘기지 않겠다. 자기네 손에서 이거 끝! 발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와, 잘 됐다. 정의는 살아있네. 막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면 검찰로 넘어가거든요. 검찰에서 또 조사를 했어요. 막 조사를 했어. 그러더니 검찰이 봐도 얘기가 안 되거든. 그래서 검찰에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불기소. 기소를 이제 자기네들이 할 건가 말 건가를 이제 보는 건데 불기소하겠다. 이거는 민경욱 얘기가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신문에 막 났어요. 예, 크게 났어요. 그래서 이제 됐다. 이랬어요.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다시 또 뭐라 하냐, 재정 신청을 했습니다. 재정 신청은 또 뭐야? 그랬더니 제정신이 아니네 진짜. 제정신이 아니어서 제정신청을 했어요. 제정신청을 했어요. 아니 성관이 말이. 예, 그러게요. 성관이가 제정신청을 했어요. 제정신청은 검찰이 속해 있는 곳에 고등법원에 이거를 자기네들이 받아들일 수 없으니 너희들이 판단을 해라 하고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법원, 자기네들이 이제 경찰, 검찰 다음에 마지막 3번의 자기네들이 있는 기회를 다 쓰는 절차죠. 그런데 이제 그때는 제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판사한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고등법원이잖아요. 근데 그걸 신청하는 게 노태학, 선관위원장인데 그 자는 대법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래에 있는 고등법원 판사에게 그게 가는 거니까 자기가 더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압력을 가해서 유리한 판단을 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그동안에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이 세상에 정의가 살아있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그 결정이 난 겁니다. 근데 이게 다행인 게 최종 결정이에요.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정의가, 이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게 결정이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반가워하고 환영해야 할 만한 결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이고 우리 모두가 이제 어디 가서도 마음껏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사전 투표는 잘못됐다. 네.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판단해 줬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정의의 길로 가는 그 길에 닫혀져 있는 많은 걸림돌들,
다음에 닫혀져 있는 많은 문을 열 수 있는 닫혀져 있는 문의 빗장을 열 수 있는 마법의 열쇠가 될 겁니다. 아멘. 예. 지금까지는 많이 닫혀 있어서 우리가 힘들었죠. 3년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유리해진 환경에 정말 상징적인 그런 조치가 바로 어제 이제 내려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눌러주시죠. 다음에 이제 또 좋은 소식이죠. 문화운동의 이제 전개가 이제 시작됐다. 4월 15일이니까 딱 일주일 뒤입니다. 부정선거 다큐멘터리를 제가 만들겠다고 얘기했지만 올해 이것도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KBS에 이제 기자 생활을 23년 동안 했습니다. 여러 뭐 탐사 보도도 했고 뭐 정치부 기자도 했고 뭐 많이 했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아주 그 사회부 기자도 했고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았던 게 이 탐사 보도도 좋았지만 이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게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성공도 했고 사람들이 야, 너 정말 잘 만든다 이랬고 다큐멘터리 하나 만들었는데 심야 시대에 만든 게 14.4%라는 굉장히 높은 시청률을 기록해서 KBS 회사에서 큰 그 찬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를 이제 한번 만들어 보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들었습니다. 제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야, 부정선거 어디 있어? 내가 존경하는 사회에 이제 저명한 인사인데 부정선거 당신 말에 당신 지역구만 가지고 하든가 무슨 세상에 모든 4.15 총선 전체가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해서 당신은 지금 사회에 저명 인사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 막 그래서 내가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아니 그러면 당신 그 다큐멘터리나 말이야 이런 걸 잘하니까 그런 거 유튜브로 좀 만들어 보든가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정말 속으로 내가 정말 만들어가지고 당신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KBS에 있었던 유명한 이 PD들 심지어 KBS 전 사장을 PD 출신 사장을 만나가지고 이걸 만들려고 했었어요. 근데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때는 문정부 치하였고 그래서 선뜻 나서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PD도 그렇고 작가들도 몸을 사렸어요. 그런데 이게 하늘의 조화입니다.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뭐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재벌그룹의 재벌그룹에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수학자입니다. 수학자인데 Follow the Party의 그 흐름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는 분이었어요. 이것을 그냥 두고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세상이 외세에 의해서 외세 프로그래머에 의해서 이제 흔들거리는 것을 못 본 채 지나갈 수 없다. 이래서 다큐멘터리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다음에 감독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었는데 그 감독이 나타났습니다. 그 감독은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로마 국제영화제에서 금상을 받은 김덕영 감독이라는 분이 선뜻 나섰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됐고, 다음에 여러분 디즈니 그 만화 영화를 이제 다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자막이 올라갑니다. 자막이 올라가는데 보면 참 희한하게도 K-I-M, L-E, P-A-R-K 막 한국 이름이 막 올라가는 걸 보실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요 손재주가 좋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요 그림 그리는 거는. 그래서 한국의 프로덕션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디즈니 영화 만드는, 그러니까 영화 만드는 사람들, 그 만화 그리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큰 프로덕션의 사장님이 이건 이제 자기가 하겠다고. 그분이 강남에서 우리 시위하고 집회하고 그럴 때
거기 와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셨던 그분이 참여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손이 맞아서 그걸 이제 하기로 했는데 제일 처음에 하나로 하려고 하다가 실제 그림 하는 거를 이제 뚝 떼어서 하나로 만들고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대로 만들고 이래서 이제 두어 개로 잘라서 만들기로 하고 첫 번째를 이제 우리가 만들기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게 4월 15일 날 이제 만들어집니다. 대단한 일이죠. 예.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으로는 못합니다. 제가 이제 해보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잘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나 발만 동동 불렀는데 이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시사회가 열리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걸 영화관에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각 지역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애국 뭐 이보다 더 많은 한 뭐 100명 모이시면 100명 해서 같이 모시고 토론회도 하고 이런 모임을 좀 가지려고 하고요. 애니메이션이 제작이 됐으니까 애니메이션은 이제 여러분 그 아까 배여 일화 얘기했죠? 배춘희 투표용지, 여백 투표용지, 일장리 투표용지, 화살표 투표용지, 다음에 그 붙은 투표용지 이런 게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걔네들이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걔네들의 출생의 비밀을 찾기 위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미시적인 거고, 다음에 저 다큐멘터리 이제 시사회를 갖는 그거는 거시적으로 대만과 독일, 미국에서 벌어지는 부정선거의 실태와 그걸 막기 위한 그 대비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국제적인 시각에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감동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극, 우리 이제 그걸 만드는 스태프 중에 연극 연출자가 있어요. 그래서 연극 제작도 지금 추진되고 있고 책도 이제 제가 쓰고 있고 인하대학교의 교수님 한 분이 요 다른 시각 공병호 박사님은 이제 10권을 내고 계시는데 3권 지금 나왔죠. 근데 허병기 교수님은 그분대로 다른 좀 더 알기 쉬운 시각으로 2권의 책을 지금 출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화운동으로 이제 전개를 하자.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영화, 만화 영화, 또 영화, 연극, 책, 뭐 이런 게 막 돌아다니면 이거 와 이거 정말 뭐가 있는 거야. 뭐 저기서 막 이런 거 말고 뭐 음악도 나오고 뭐 막 만화 영화에서 애들도 보고 그러면 이거 정말 있네. 뭐 이렇게 전반적인 문화 운동으로서 사회 저변에 깔려야지 정말 2020년 4월 15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다 이렇게 역사에 남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좀 전환해서 저변에 넓혀야 되겠다. 네. 한 번 더 들려. 예.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지고 있는 건데 금기사항이 붕괴됐어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앙으로 진입한 부정선거 토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음모론이냐. 우리 뭐 여기 뭐 영등포 뭐 어디에 숨어가지고 뭐 간첩들 같이 조용히 얘기하고 뭐 투견 대회 하는 것처럼 뭐 산골에서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다큐멘터리를 어디서 상영하느냐? 국회에서 하느냐? 국회에서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대개간 표출을 국회의원이 여기서 한다고 해야지 국회에서 해줘요. 최승재 의원이 이거를 소개를 했어요. 최승재 화이팅! 국회의원이 해준다고 해야지 거기 빌릴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대관을 하는데 국회의원이 소개를 해줘서 했어요. 그건 대단한 거죠.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니, 그리고
최승재 의원, 다음에 또 이름이 최춘식. 최춘식 의원 두 현역 의원이 와서 축사를 합니다, 그날. 오, 할렐루야. 아니, 그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옛날 이준석이 있었을 때는 부정충이라고 했어요. 부정충. 부정선거를 얘기하면 벌레다. 에라이, 나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무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됐어요. 개자식이 그랬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말씀 잘해주셨죠. 그런 자였어요. 하태경도 그렇게 얘기했죠. 하태경. 돌돌이. 예. 돌돌이. 예. 그런 분위기였는데, 걔네들이 지금 다 쫓겨났습니다. 김종인도 마찬가지예요. 유승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또 있습니다. 김웅 또 있어요. 김모시기 해서 교수 출신 있잖아요. 그 영남대인가 북한 갔다 오네. 김근식 그런 빠이 타 있어요. 부정선거 얘기한 막 그런 친구들이 다 이제 저쪽 구소로 몰리다가 당 바깥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손들어서 오겠다고 그런 거예요. 자기 지역구에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밀치고 일로 오신 거예요.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 이 중앙의 이 테이블에 하나의 중요한 아젠다로 자리 잡게 된다. 지금은 이제 여기로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점점 가운데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 포스터에는 가운데에 이렇게 배춧잎 투표용지가 이렇게 있는 그림입니다. 그게 그 포스터가 국회에 개첩이 됩니다. 국회 전체에. 그리고 이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에 이게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찾아보면은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컴퓨터가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게 다 올라와요. 오늘 무슨 일이 있지? 그러면 이게 쫙쫙 일주일 동안 올라와 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 다큐멘터리가 토요일 국회에서 방영된다. 이런 것이 국회의원 300명의 컴퓨터 위에 올라가게 된다. 오, 할렐루야. 옛날에는 부정선거에 부자도 꺼내지 못하고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면은 음모론. 벌레 취급을 받았었는데 이런 금기가 깨졌다. 아. 이게 참 대단한 일이다. 이런 봄 기운, 지난 3년 동안 눈물과 한숨으로 우리가 생각나세요? 눈이 이렇게 옆에 막 쌓이고 추워가지고 영하 20도일 때 막 발이 얼고 밤에 너무 더워가지고 막 그냥 얼굴이 새까맣게 타고 이런 걸 3년 동안 우리가 견디지 않았습니까? 그때 너무나 얼마나 서러웠습니까? 내가 제일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게 1인 시위한다고 해서 벤치 위에서 이러고 있었는데 경찰과 이놈이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사대질을 하더라고요. 난 그때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와, 아니 1인 시위를 하는데 그냥 내려가라고. 나 그래서 시비를 걸더라고요. 시비. 아니 경찰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놈이 올라와가지고 야 이러면서 나한테 아니 그래도 내가 시민단체 대표인데 내가 전직 국회의원들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하지만 한 사람의 시민으로 와서 내가 1인 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경찰관이 이걸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와서 그 사진이 있어요. 맞아. 아니 그런 거를 당하면서 그냥 이렇게 싸워왔는데 눈물과 한숨으로 지난 3년을 보냈는데 이제 바야흐로 우리가 봄을 맞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적으로도 바야흐로 이렇게 봄을 맞는 그런 기쁨이 있는데요. 여러분 바깥으로도 그런 훈풍이 불고 있다. 멀리서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과 이 소식을 나누는데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언제 있죠? 멀지 않았어요. 내년 11월에 있습니다. 내년 11월이에요. 그러니까 4니까 5, 6, 7, 8, 9, 10, 11. 7달에다가 10일 그러면 18개월 남았어요. 18개월 후면 누가 대통령이 됩니까?
예, 돈 걸라고 그러면 트럼프에게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국 국민들 중에는 트럼프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뭐 조선일보 보면 이 저 트럼프를 미친놈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그리고 있어요. 싫어합니다.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러고, 그리고 싫어해도 현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미국 사람들이 자기네들 뽑아놓으면 우리는 동맹이에요. 동맹이기 때문에 그 미국의 대통령은 우리의 국익에 맞게 잘 이용하고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자유주의, 자본주의 뭐 이런 것에 비추어 봤을 때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트럼프는 차기 대통령이 됩니다. 지금 다음 대통령으로 공화당이 될 확률이 높은 거고, 공화당 안에서는 드산티스라는 젊은 후보가 하나 있긴 하죠. 플로리다의 주지사인데 그 후보는 트럼프보다는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죠. 재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의 제1 공약이 뭘까요? 부정선거 밝히겠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자기가 부정선거로 승리를 빼앗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9월 달에 부정선거를 5월 달부터 계속 떠들었는데, 이쪽에서 싸웠는데, 사법부, 검찰, 언론, 아무도 거들떠 보질 않아서 안 되겠다. 국제사회에 알아야 되겠다. 가서, 트럼프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노력했어요. 트럼프 골프 치는 데 가서 이렇게 간만에 차로 못 만나게 됐어요. 트럼프 골프장이 워싱턴 교회에 있거든요. 여러 가지 노력 기울이고, 백악관 앞에서도 1인 시위하고. 그런데 제가 백악관 안에 들어간 걸 아는 사람들 별로 없죠. 이제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다 나타나겠죠, 나중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부정선거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부정선거 문제를 들고 나오면 그 물결이 태평양 건너서 우리나라에도 쓰나미처럼 몰려옵니다. 우리 모른 척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아는 걸 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때 우리 정부는 그 전에 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해쳐야 되겠지만, 그때까지 안 했다면 그때 비로소 가장 늦더라도 그때는 부정선거 얘기를 다 해야 됩니다. 이런 게 기다리고 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환경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투쟁 전략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건 좀 장기적인 거죠. 말씀드립니다. 우군을 기억하십시오. 우군. 누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도움을 줬는지, 다음에 누구를 도와줘야 되는지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군을 기억해 주십시오. 최춘식입니다. 최춘식. 최승재, 아까 말씀드렸죠? 네. 비례대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소기업이 아닌데, 영세기업인가 뭐라고 그러죠? 기업 대표, 대표. 아니. 중소기업. 군소도 아니고 뭐라고 그러는데? 소기업? 자영업, 자영업. 네. 자영업. 조기업 추천 비례. 하여간, 네. 예. 영세기업이 아니고, 하여간 무슨 중소기업이 아니고, 하여간 그런, 소상공인 대표. 맞아요. 소상공인 대표로, 몫으로 비례대표가 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지금 비례대표를 또 할 수는 없고, 이제 지역구를 원하시겠죠. 지역구를 어디를 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걸 한다면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맞습니다.
지난 강남 집회에도 와서 우리 처음으로 연설을 해줬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최춘식 경기도 가평 거기에서 이제 재선을 노리겠죠. 우리가 가서 뭘 해주더라도 해줘야죠. 응원해줘야 돼. 이명수 충남 어디에 지역구 도시입니다. 이분은 우리가 헌정회관에서 있었던 토론회에 나와서 토론 발표 주제도 발표해 주셨어요. 토론 주제 발표도 해주십니다. 다음에 황교안 대표께서 이제 지역구를 정하시게 되면 이런 분이 들어가시면 할 수 있는 일이 바깥에서 우리가 3년, 4년 했던 거 수백 번 할 수 있어요. 수천 배. 그러니까 지역구가 정해지자마자 맞습니다. 가서 반드시 당선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도움을 드려야 돼요. 맞습니다. 구체적인 도움. 그러니까 거기 아는 사람들 전부 다 연락해서 조직도 해야 되고. 그렇죠. 응? 이번에 울산에 당선된 그 통진당 구신의 정당에서 된 사람, 그걸 봤더니 그 사람들이 벌써 1년 전에 가서 그냥 뭐 봉사하고 이러면서 그 표를 다 땄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표를 다 걷어들였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도태우 변호사는 이번에 정치권의 뜻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어디를 보니까 이 뭐 변호사 중에 정치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 마치 정치를 한다고 하면 변절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 아닙니다. 네. 정치를 하는 게 자기 희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들어가면 대표성을 갖고 들어갔으니까 남들 같이 있었던 사람들 끌어줘야 돼요. 그런 걸 잘 맞습니다. 아는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쭤보기가 그렇지만 우리 구성재 선배, 예. 구성재 선배는 제가 뭐 여쭤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구성재 선배는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로서 제가 정치부 기자 할 때 같이 출입을 하던 분이거든요.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구성재 선배 같은 분이 정치하신다 그러면 나와야 됩니다. 나오셔야 되고 다음에 그렇다면 도와드려야 돼요. 네, 네. 가만히 보이니까 막 우리가 정치권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싫다고 그러실 분은 아니네. 그럼 우리가 한번 나중에 여쭤보기로 하고 정치를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두 손 들어서 당겨서 꼭 그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또 구체적으로 여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목사님도 김영실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구성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거 말고 저는 또 다른 입장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종합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다큐멘터리는 대단히 좋은 소재, 교육적이도 되고, 교육 교재도 됩니다. 왜냐? 이걸 보면 입문서로 좋아요.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놨고, 얘기를 하면 변호사들이 다 이건 이런 거고 이건 이런 거에 해서 보면 부정선거가 정말로 있었네라고 이야기하는데 최고의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것도 나와요. 아까 그 253개 지역구에 모든 사람을 출마를 시키고 모든 곳에서 한 군데 빼고 전부 다 15%를 득표했고 그렇게 되면 쓴 비용을 전액을 환수받는다. 이런 걸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비롯해서 63대 36 서울, 경기, 인천 사전선거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제 지역구에서 0.39, 0.39, 0.39 일대 그러니까 100대 39, 100대 39, 100대 39 사전투표 전부 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확률은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가 아니면 100% 조작이다. 이런 거를 들으면 이게 진짜로 있었던 일이야?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이 20, 30대 MZ 세대는 저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냥 바깥에서 저 난리를 치셨군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냥 지나가 저거 왜 이래? 시끄러. 이랬던 사람인데 그걸 보더니
저러니까 그렇게 난리를 치셨군요. 당연하네요. 이랬고요. 그 60, 70대 계시는 어르신들은 저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저 죽일 놈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아주 좋은 교재가 됩니다. 교재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호적인 지역 주민, 여러분들이 계시는 지역 주민을 조직해서 그 감상회, 이걸 봅시다. 그 감상회를 조직을 해서 감상회를 개최를 하자는 거예요.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10명이 보고, 이거 얘기된다. 이게 뭐예요? 이런 사람 빼고, 야, 이거 뭐야? 안 되겠네? 이러면, 그렇죠. 10명 모아오세요. 같이 봐요. 이렇게, 그런 걸 한다. 이거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다음에, 지금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이 있어요. 우리 당. 그런 사람들한테 파일을 전달해. 그 사람 와서 같이 봅시다. 이러면 제일 좋은데, 적어도 파일을 전달해서 이거 보세요. 정말 보세요. 안 보면 안 돼요. 보세요.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해서 보게 하라. 아까 말씀하신 건 비슷해요. 지역 국회의원과 장애위원장에게 파일을 좀 봐서 이거 1시간인데 투자하세요. 네? 이렇게 하라. 그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이 선거제도 개선 투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 이게 우리들의 최종 목표예요. 그러니까 사전선거 없애고 전자개표기 없애고 QR코드 없애는 거. 이거 3개만 없애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선거제도 개선 특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직접 찍는 거. 예. 직접 찍는 거. 예. 그런 거가 이제 다 여기 선거제도 개선 특위에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미리 물어야 돼요. 이거 묻는 걸로 그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제일 약할 때가 언제냐? 선거 때예요. 선거 다음 날부터 독재가 시작돼요. 선거 때만 약해. 선거 다음 날부터 독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구 내에 부정선거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세요. 이렇게. 그 지역구별로. 많을수록 좋겠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의 서명과 연락처를 확보하세요. 그런 다음에 공천할 때. 다음에 공천 전에 경선을 할 때. 다음에 선거 때. 이때가 제일 약해. 그 사람들이. 그때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 나한테 약속 하나만 해봐. 당신이 당선되면 선거제도 개선 특위를 만든다고 약속해 줄 수 있겠냐? 우리들한테. 서명해라. 약속해라. 서명해라. 어? 그래서 당신이 한다고 하면 우리는 당신을 이 사람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당신을 이게 지지하겠다. 그거를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약해. 그리고 그 사람들 모아 있는 데서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게 하고 박수 치는 거예요. 사진 찍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가야 돼요. 할 수밖에 없어요. 네, 할 수 있어요. 네. 다음에 부정선거 감시운동과 선거운동을 연계시키세요. 맞습니다. 이걸.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운동 기간에 각 선거 캠프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죠.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선거운동이 이제 부정선거 감시운동이 아주 효과적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제 제가 저의 시각에서 본 이제 부정선거 척결하기 위한 시민연대의 활동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장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의 시각에서 다시 한번 다른 것과 함께 취사 선택해서 여러분들의 갈 방향으로